춤은 눈으로 즐기는 예술이죠. 손끝과 발끝의 각도, 또 몸의 움직임이 곡선과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 해부학적, 은유적, 경험적 표현을 통해 춤을 더욱 입체적으로 전하는 분들입니다. 나와 타인, 또 자연이 하나가 되는 춤을 추는 무용가 듀오, 바리나모의 김바리, 주나모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리나모라는 팀명이 무슨 뜻일까 궁금했는데 바리님과 나모님 두 분의 이름을 합친 거였군요. 네, 두 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리나모의 나모를 담당하고 있는 주나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리나모의 바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바리라고 합니다. 아우, 예, 반갑습니다. 전국에서 또 전 세계를 넘나들면서 춤을 추고 계신 분들인데 최근 2달 사이만 해도 뭐 제주에서, 서울에서, 방콕, 도쿄 등등에서 공연을 펼치셨습니다. 두 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죠? 저희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고요. 네. 제주도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공간에서 작업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특별히 거처를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산 지는 네. 2013년도부터 살았어요. 네. 그래서 꽤 오래됐네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러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작업을 크게 하나 끝을 내서 네. 이제 제주도에 여행을 떠난 상태였고요. 바리 씨는 그때 베를린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비자 때문에 잠시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 전부터 저희는 사실 친구였어요. 학교에서 만나서 친구였고 그리고 작업도 같이 했었고. 네. 근데 오랜만에 제주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네. 함께 여행하면서 바리 씨가 이어서 네,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에 사랑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제주도라는 공간에. 네, 어허.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와 제주도의 자연에서 살고 싶다. 자연에서 산다면 어떤 걸까? 왜냐하면 저희 둘 다 도시를 베이스로 도시를 거점으로 도시에 태어나서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조차도 도시를 베이스로 한 작업이었어가지고 네네네. 막연히 꿈만 꾸고 있었던 곳에 이제 우연히 여행을 하게 되어서 정말 어떤 계획도 없이 어떤 거창한 계획도 없이 정말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살기 시작했어요. 여행을 하다가 그냥 살게 된 거군요. 네, 어. 정말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쉽사리 결정 못했을 텐데 사실은 어떤 결정도 없었던 자연스럽게 일어난 현상 같은 어떤 현상이면서 또 둘의 관계에서도 뭔가 네. 피어나면서 네. 저희가 그 전에는 친구였다가. 친한 친구였고 네. 이제 연인이 된 거죠. 네. 보통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명은 그 전에도 마음이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뭔가 제가 먼저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땅과도 사랑에 빠지고 네. 두 분도 서로 사랑에 빠지고 그랬네요. 네. 모든 것이 아름다우셨겠네요. 정말 지금도 아름답고요. 지금도 아름답고. 네,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제주도를 알아요. 네. 그리고 제주도를 기점으로 지금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좀 서울도 굉장히 자주 오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을 다시 바라보고 있어요. 다시 배워나가고 있고 저희 관계에서도 사랑에 빠지면서 동시에 지금도 계속 새롭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주가 넓잖아요. 제주의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제주에 그 성산읍 삼달리라고요. 김영갑 갤러리가 있는 마을이고 네. 또 유독 저희가 사는 곳이 마을에서도 약간은 벗어난 좀 이제 자연에 좀 파묻힌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분이 바리나모라는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기로 한 건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그 전에는 친구이자 작업도 같이 했었지만 네. 각자 따로도 하고 있었고 저희가 또 같이 어떤 춤 무용단의 멤버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제주도로 이사 와서 이제 같이 살면서 그때부터 팀 바리나모라는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도부터. 따로 활동하다가 같이 활동할 때의 장점은 뭔가요? 해보시니까.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저의 어떤 뭐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버퍼링이 걸리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혼자 하게 되면 굉장히 직관을 따라가게 되는데 둘이 하게 되면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화들을 보여지지 않는 걸 또 보여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또 서로의 어떤 미도 알아야 되고 계속되는 어떤 소통의 과정인데 거기서 바리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삶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 어떤 태도인가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각자 또 따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네, 그 바리나무 초창기 때 2013년 초창기와 그 초창기 몇 년 동안은 정말 25시간을 함께 하면서 24시간 플러스 1시간 그 이상을 함께 하면서 산다는 게 뭐지? 왜냐하면 그 전에는 삶이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뭐 먹는 거 사는 거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했는데 살면서 산다는 게 뭐지라고 같이 서로 알아가면서 또 함께 살아야 되니까 네네.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제 그거를 일종의 뭐 작업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어떤 상태, 생각들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바리나무의 작업으로 조금씩 스스로 이렇게 생명을 스스로 키워나가면서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저희도 상상 못했던 그 모습들을 저희도 배워나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뭔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바리와 나무 사이에서 일어나는 바리나무가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스스로 색을 발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로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요즘은 댄서 혹은 무용가라는 분들이 TV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그 아이돌 무대에 같이 함께 만드시는 그런 안무가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두 분의 춤 세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바리나무는 어떤 춤을 추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선 여기서 바리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두 분 바리 씨 생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나무님 생각부터. 그 교집합을 좀 찾아서 하면 네.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춤을 짜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바리나무는 컨택 춤을 추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접촉 즉흥 춤을 추는 사람이다. 아니면 바리나무는 경험 해부학을 바탕으로 소매틱 댄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뭐 아니면 이 둘은 굉장히 어떤 자연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자연주의적인 어떤 춤을 추는 사람들이다. 되게 다양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그 어떤 것도 목적을 두고 표현한 적은 없어요. 사실 호기심을 따라가는 상태. 그것이 어떤 이렇게 발화되도록 열어두고 몸으로써 그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바리님은요? 네. 사실 바리나무가 어떤 춤을 추는지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너무 궁금하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춤을 춰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추는 게 아니어서 네, 밖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을 조금 장르적으로 좀 구분된 속에서 받아들이고 싶어 하니까 어떤 장르의 눈으로 이게 속하게 될까 이런 또 궁금증이 생기고 또 저희 뭐 SNS의 소개글에는 짧게 뭐 영어로 소개돼 있지만 인터디스플리너리 아트 듀오라고 소개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춤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가진 사람이 뭔가 관객들 앞에서 내보이는 어떤 형태일 수도 있지만 아마 바리나무의 춤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것들을 이제 춤으로 혹은 발화하는 상태로 바라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도 배워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장르에 대한 구분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덜하고 그 많은 것들을 춤으로 몸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설치 작업이든 그 것들을 춤으로 바라보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변화하고 달라지는 팀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도 달라지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두 분 스스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하죠. 네, 너무 뭐 이렇게 서로한테 허락을 받고 그러세요? 안 합니다. 저희가 예. 사실은 요즘에는 좀 바리나무 작업의 수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너무 높지만 동시에 이해도가 높다는 건 오해도도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그게 커질까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얘기를 많이 하고 일에 대한 회의도 많이 해서 회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단어의 뜻이 이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품는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돼서 일을 조금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긴 단어의 뜻부터 정확히 알아야 얘기가 통하죠. 그럼요. 그죠?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차이는 네, 사실. 네. 자, 그럼 이제 공연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난 9월하고 10월에 공연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해 붉고 깊게.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존재와 현상을 대면하는 상태이자 수행.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네, 그 되게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까? 네. 이거요? 어려운 말인데요. 네. 마음 그 제목에서 붉게는 심장을 의미하고요. 깊게는 어떤 바람이나 상태를 의미하는데 살면서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순간들 마음 없이 몸만 있거나 혹은 움직임만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바랄 때 두 손을 모아서 뭔가를 바란다면 거기에는 움직임도 있고 어떤 바람과 상태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함께 가야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마음이 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 그래서 그러면 하루를 살면서 모든 그 하루가 어떤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마음은 어디 있을까? 마음이 함께 갈 수 있을까? 마치 내가 지금 물을 먹을 때 그 행동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함께 있다면 안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려지고 못 느꼈던 것들이 느껴진다.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을 대면하게 되고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대면할 수 있겠다. 아, 그래요? 여전히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마음을 깊게 보면 뭔가 좀 다르게 보인다라는 뜻인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치면 그걸 춤을 어떻게 표현하죠? 아까 바리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움직임을 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빛도 음악도 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마주하고 있는 몸, 숨쉬고 있는 몸 자체도 춤이라고 생각해서 공연에서 예를 들어서 불을 마주하고 있는 몸, 물을 마주하고 있는 몸, 아니면 공연에 나왔던 어떤 잎사귀들을 옮기는 몸, 그리고 그거를 경험한 또 다른 어떤 표현들, 그것들의 과정의 공연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오픈 채팅방에 방금 바리나모의 공연 모습을 사진을 하나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도 많은 느낌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마음을 다해 붉고 깊게라는 무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소품들이 많았습니다. 뭐 물이 담긴 작은 연못이나 모닥불이 타고 있는 통이나 소반, 과일, 지프로 만든 동물 이런 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런 사물들을 대하는 내 몸의 어떤 변화, 반응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제주도에 살고 있잖아요. 네. 특히나 저희가 살고 있는 삼달리라는 곳이 물론 그 어떤 드라마의 배경으로 쓰여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굉장히 사람을 보기가 좀 어려워요. 특히 저희 마당에 있으면. 근데 주로 그 비인간 존재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프로 만든 동물이라는 건 실제로 이게 족제비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두더지도 있고 저 멀리서는 뭐 고라니도 있고 꿩도 있고 꿩 수시로 알도 낳고 가고 꿩 많죠.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쿠바라고 저희 동생이 있거든요. 털 달린 강아지 동생이. 네. 그 수많은 그 지금은 제가 동물 범주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나무뿐만이 아니라 바람에 수많은 이제 도시에서는 주로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사람을 위한 구조들. 거기에 구조들은 사실 사람을 중심으로 놓여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 자연의 구조는 제주의 구조는 네.
제주도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 있지만 저희가 주로 있는 그 공간의 자연적인 구조는 인간 중심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인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다 시멘트를 깔아야 이제 생활하기 편한데 그죠. 이렇게 마당에 있는 풀들은 무시무시하게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접하게 되는 자연의 상태에서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또 여기서 무언가를 대한다는 것, 나의 중심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상태를 접하게 된다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뭐 일종의 대화가 시작되겠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뭐 편리함이라던가 나의 중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뭐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태풍이라던가 비바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또 마음을 다한다는 게 이제 나에게만 마음을 다할 수도 있지만 함께 살아가는 이런 공존의 상태에서 서로 무거워지거나 서로를 너무 일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가능하면 이렇게 너무 애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서로를 듣고 바라보는 그 어떤 삶의 상태나 존재 상태를 이 공연이라는 극장 안에서 이렇게 조금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품들이 사실은 저 일상에서 그냥 매일 접하는 동물들이나 상태를 이렇게 간단한 설치물로 좀 옮겨와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소품들을 공연 중에 이제 무용수들이 만지고 옮기고 뭐 이걸 가지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이런 작품을 연습하고 할 때는 그 연습하는 과정도 되게 궁금한 게 그런 만지거나 옮기거나 대화하는 것들이 다 미리 계획하고 연습한 겁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불을 대한다라는 연습은 불을 두고 연습한다기보다 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자기 앞에 있는 컵을 대면하는 연습 그리고 뭐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 그랬을 때 불을 만났을 땐 또 어떻게 만나질까라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는 어떤 기술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마음을 연습하는 만나는 상태. 마음. 네. 이렇게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제 또 그 해석을 다 다양하게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네네. 이게 계속. 네. 저희도 아마 둘이 다르게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투명함이 전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대면했을 때 어떤 무용수는 불을 가지고 그것이 꼭 불이 아니라 비닐을 가지고 연습하더라도 그 불에 대한 이미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어렸을 때 경험이라든가 뭐 지금 어떤 꿈이라든가 마당에 불을 피우고 싶다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자신의 몸과 함께 어떤 행동으로 나오거나 그것이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나는 불을 가지고 무용수로서 이렇게 써야지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비워놓고 투명하게 자신의 삶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태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대면하게 좀 바랬던 것 같아요. 이번 작업에서 그 마음을 다해 붉고 깊게가 어떤 공연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것들이 또 이렇게 발화되는 어떤 시공간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사전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 거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상대방들은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전제를 모두 다 공유한 상태에서 네. 그 어떤 일종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게 있지만 그 구조 또한 또 이렇게 해체될 수 있는 상태 이제 그런 것들이 모든 무용수와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공유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6명의 모든 출연자가 100분의 공연이었는데 각자의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것을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표현을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바리 씨가 말해준 것처럼 서로의 서포터, 네. 서로의 지지자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서로의 지지자다. 좋습니다. 그럼 약간씩 공연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작업이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 막 바리나무 입장에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화요일 공연이
더 좋았어.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연이 네. 완전하지 않다라는 전제로 항상 시작을 해요. 공연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야지만 한다. 그래서 어떤 공연이든 그 실시간으로 관객과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완벽한 거지 어떤 완벽한 상을 두고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공연은 의미 있고 그리고 소중하고 기적 같다. 아, 다르다 해도 거기 그 중에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다 다른 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이 공연을 두고 생각하면 공연의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 좋은 작업도 어떤 평론가나 어떤 관객이 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하나일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공연할 때 이건 참 좋았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좋았어라는 인간적인 감정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공연을 나로 소유하려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그것들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에게는 한 10년 뒤에 어떤 한 장면이 좋을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뭐 별로야라고 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좀 멀리 좀 넓게 좀 바라보려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공연을 하면서. 또 하나의 모순은 공연을 하는 사람은 공연을 볼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 모순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게 아름답다고요? 네, 저는 못 보지만 네. 그렇지만 여기 관객이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100명의 200개의 눈으로 바라봐지잖아요, 제가. 네. 그리고 이 공연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공연이 생겨나고 나 또한 그 눈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나고 그게 일종의 모순이지만 아름다운 모순인 것 같아요. 나를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눈으로 인해서 내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 이 관점도 재밌네요. 물론 특히 이제 무대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연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 두 분은 현재 제주에서 머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자연과 훨씬 더 가깝게 지내실 테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영감도 많이 받고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영감을 주로 얻으시나요? 제주에 처음 이제 와서 바리 씨랑 되게 작은 그 판넬집에서 살면서 네. 되게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그때 작품 제의도 많이 왔고 바리 씨도 저도 그렇고 근데 그 모든 걸 1년간 끊고 한번 살아보자.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때 흥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만들기도 많이 하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촛불 켜고 살아보기도 하고 자급자족하는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영감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좀 힘든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그 전에는 분명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삶을 살아보자 하니까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게 뭐 하는 사람이지? 뭘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아무리 굉장히 좋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래서 어떤 그런 부족함, 어떤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만드는 걸로 풀어냈던 것 같아요. 1년은 사실 왜 저희가 의도적으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냐면은 그 전에 도시에서 굉장히 빠른 어떤 그 현대 예술의 흐름 안에 있다 보니까 과연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질문 때문에 1년을 한번 살아보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을 하는 대신에 뭔가를 많이 만들었는데 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산책을 자주 했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돌이나 나뭇잎이나 가지들 주워와서 그걸로도 뭔가 이렇게 실이나 이렇게 그 막근 같은 걸로 묶어서 여기저기 걸어놓고 그때 뭐 술을 마시면 술병도 이렇게 여기저기 세워놔보고 저희 네. 나름대로 이 작은 집에서 많은 것들을 좀 설치 작업처럼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지붕 아래 걸어놓고 네. 바닥에다가는 이제 병들을 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여기가 섬이잖아요. 제주도에 네. 바람이 항상 많이 불거든요. 모든 것들이 움직여요. 이렇게 고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그날도 저희가 만든 것들이 막 움직이고 돌도 많이 걸어놓다 보니까 이 술병을 치기도 하고 돌이 자연스럽게 소리도 나고 움직임도 일어나고 너무나 흔하게 일어났던 모습들이어서 평소엔 그냥 지나쳐 버렸을 텐데 그날 우연히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우연히 바라봤던 그 시간에서 발견된 게 여기에 분명히 지붕 아래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네. 뭔가를 갖다가 놓으니까 어떠한 것들을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일어나네. 춤이 생기고 음악이 연주되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몸이 무언가를 갖다 놓은 이 몸이 여기에 있는 춤과 음악을 구현하고 있구나. 왜 그 절에 가면은 이렇게 그 물고기 모양의 풍경이 걸려 있잖아요. 네네네. 소리가 나고 그걸 이제 우리가 풍경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저희가 풍경같이 이런 모빌을 걸어놓은 거죠. 그 풍경의 몸이 춤과 음악을 구현하는구나라고 보여져서 눈을 열고 이제 밖을 바라봤더니 뭐 저희가 걸어놓은 빨래도 있고 나뭇잎도 그렇고 그 모든 풍경이 랜드스케이프가 그 절에 있는 그 풍경 있잖아요. 소리내는 그 풍경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이 컵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소리내고 춤추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풍경이 풍경으로 구성돼 있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일종의 어떤 깨달음, 우리가 춤을 굳이 열심히 훈련해서 만들어서 그 동작을 구현해내는 것만이 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혹은 우리 몸도 이미 춤과 음악의 구현체였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풍경이라는 이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좀 풀어내보자, 이거를 좀 알아가보자라는 여정이 시작됐어요. 풍경을 개념으로. 네. 자, 여기서 음악을 한 곡 함께 들어보시죠. 바리님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김민기의 봉우리. 김민기의 봉우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0012님이 춤 속에 노래와 기도와 열망이 들어있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들리는군요. 마음을 다해라는 제목에도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 담겨있네요.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셨고요. 3849님이 몸을 통해 마음을 통해 몸을 살피는 걸까요? 두 분의 춤을 직접 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무용가 듀오 바리나무의 김바리 주나무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두 분의 모습 나중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실 수 있죠. 네. 자, 앞서 마음을 다해 붉고 깊게 작품 소개와 제주도 생활 이야기를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제주도에서 얻은 화두를 토대로 해부학, 생리학, 인지학 이런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하셨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풍경 어떤 것들, 모든 몸들, 인간 네. 몸뿐만 아니라 모든 몸들이 춤과 음악을 구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 몸부터 좀 알아보자. 알아보는데 이제 뭐 오랫동안 춤을 춰왔지만 사실 몸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잘 모르네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몸으로 뭔가 경험을 해왔다면 이 경험된 몸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부학 같은 거를 공부를 했더니 춤을 추는데 무슨 도움이 되거나 변화가 있거나 그렇습니까? 네.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변화됐다기보다는 지금 경험해 나가면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로 척추를 드셨는데 척추의 구조를 알았더니 걸을 때나 뭐 디스크를 인지하면서 걸을 때 이럴 때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척추 같은 거는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금도 척추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척추를 느끼고 있는데 앉아서도 네. 정말요? 바리님 쓰러지셨네요. 네. 지금 그래서 너무 느끼고 있어가지고. 정말로요? 네, 척추를 말하자면 척추를 책을 통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나의 척추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에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움직임을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정보와 뭐 지식을 습득한다는 면보다는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몸을 해부학적으로, 네, 거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네. 지금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두 번째 듣는 건데, 첫 번째는 예전에 카레이서 중에 유경욱이라고 있었습니다. 선수 중에 유경욱 선수가 자기는 척추 꼬리뼈를 통해서 진동을 전달받으면서 뒤차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소름 돋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척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누구나 대략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요. 만점이 있는데 뭐. 네. 예.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잊고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네. 살면서 모든 걸 좀 몸은 당연히 나의 소유이고, 그리고 몸이 그냥 움직여지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거꾸로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은데 이런 지식들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몸을 좀 모든 게 당연하지 않게 이렇게 굉장히 기적처럼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서구 학문이죠. 해부학이라는 거, 몸을 해부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 외부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들여와서, 근데 다만 우리 몸을 뭐 객관적인 어떤 뭐 구글 맵처럼 뭔가 이렇게 고정된 실체로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나도 이렇게 우리가 척추라고 부르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나의 몸을 통해서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바라보기 위한 일종의 어떤 길 같아요. 일종의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 지도 같은 거죠. 지도가 돼서 나의 몸의 길을 좀 새롭게 발견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척추의 마디가 몇 개고 꼬리뼈도 있고, 그리고 그 척추 사이사이에 우리가 디스크라고 불리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또 물이 있고, 근데 그 물은 일종의 우리 몸 안에 세포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 물이 이 척추 마디마디의 공간을 채우고 있다고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거기에 또 물성도 생겨나고, 그 물이라는 건 또 바다와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몸에 제한된 어떤 공간적 제한 안에 가두지 않고 이렇게 자연과 넓게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도 우리가 품게 되고, 그 가능성 때문에 뭐 몸이라는 것이 뭐 노화되고 상해지고 이런 어떤 부정적인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차원에서 내가 아닌 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또 다른 몸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좀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지금 대부분 어떤 분들은 앉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걸어 다니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숨을 느껴보시고. 숨을. 네. 어떻게 해요? 코로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네. 숨을 쉬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숨이 이제 밖에 환경, 그 사실 산소가 나무로부터 오니까 예. 우리가 그 공기를 가득 숨을 쉬면서 몸 안에 이제 외부 환경, 나무, 바다, 하늘, 햇빛, 모든 것들이 몸을 숨을 통해서 채워나가고, 네. 몸이 그 많은 환경들이 채워지고, 이 내부 환경을 경험한 이 숨이 또 밖으로 나가서 내가 내 몸 안에만 gat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밖으로 나가서 밖의 환경과 대화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렇죠. 숨을 통해서. 네, 숨을 통해서 밖과 안이 그렇죠. 지금 네. 소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소통의 장 안에 우리가 사이에 있는 상태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숨이 지금 어떤 분들은 뭐 글을 쓰고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앉아 계실 수도 있고 핸드폰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 숨이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하고 있고, 우리가 숨을 듣는 것처럼 숨도 우리를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척추도 우리가 척추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척추도 우리를 경험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몸의 피부 경계가 공기와 닿아 있고, 어떤 그 형광등의 빛과도 닿아 있고,
우리가 사실 고립되어서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매 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무엇과 닿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 닿아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 무엇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듣고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춤추고 있는 상태인 거죠. 무엇과 만나서 닿아 있고 마치 손잡고 춤추듯이 대화하고 있고 그 대화를 위해서 나를 열고 그리고 예를 들어 바닥도 나를 받아주고 있고 그래서 매 순간 공기와도 빛과도 내 몸 안과도 바닥과도 춤추고 있고 거기에는 척추도 함께하고 있고 숨도 함께하고 있고 함께하고 듣고 있다. 함께. 네. 춤이라는 말 또 춤이라는 어떤 그 개념의 범위를 엄청 넓게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나서 두 분의 공연을 직접 본다면 아마도 많은 게 다르게 보일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공연을 앞두고 있네요. 어떤 공연입니까? 큐 퍼포먼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공연인데요. 네. 사실 큐 퍼포먼스는 올해 3월부터 제주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또 그 작품을 만드는 거 외에 또 하나의 이제 기획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초대해서 이제 공연을 함께 하는 것이고 내일은 특별히 6명의 그 무용수 분들과 3분의 음악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의 어떤 맥락 속에서 즉흥을 기반으로 공연을 하게 됩니다. 6명이서요. 총 9명입니다. 9명이서요. 네. 어떤 공연입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선은 보시는 분들에게 달려있긴 합니다만 네. 이분들은 이제 활발하게 지금 예술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네. 춤으로는 강진한 그리고 김바리, 김호연, 차진엽 그리고 주나무 그리고 김호연 그리고 음악에는 송준영 그리고 심은정, 이선재 이렇게 즉흥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의 표현의 언어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바로 내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30분인데 그렇다고 나와 있지 않고 예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흥 공연이니까 네. 좀 더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장소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티켓은 3만 원에서 5만 원인데 자율이에요. 자율이 뭔가요? 말 그대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알아서 넣어라 이거예요? 네. 돈통이 있는 거예요? 돈통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요? 네, 신청하시면 제가 안내문자를 드립니다. 거기다 알아서 입금하세요? 네. 야, 이거 재밌는데? 알아서 입금하세요. 자, 알아서 입금하고 가서 즉흥적으로 춤추는 그 9명이 함께 만드는 무대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되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대학로에 꼭 한번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덧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정말 두 분의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새로운 개념을 잡아서 보여주실까도 궁금해집니다. 새해에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아니면 아티스트로서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으신지요? 내년에 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작업 바리 씨가 제목도 지어주셨는데 방랑자들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이 공연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방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현상들 맞이하고 있는 거를 방랑의 상태로 맞이하면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가 방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의 역사 안에서도 방랑의 자세로 살고 싶다. 그게 내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바리 씨랑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여전히 행복해 보이시는데 한 번 더 행복을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바리 씨는요? 사실은 저는 나머 씨하고 좀 다른 점이 나머 씨는 그래서 연출 작업도 많이 하는데 나머 씨가 계획을 잘해요. 계획을 잘하고 그걸 잘 수행해 나가는 그 장점을 저는 많이 배우고 있고 저는 이렇게 계획형이 아니어서 그래서 즉흥을 많이 하고 즉흥 춤을 주로 추는데 내년에도 역시 어떤 예상을
예상과 이렇게 해야지라는 어떤 다짐보다는 네. 매 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내가 잘 최선을 다해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쉬는 숨이 내 인생의 첫 숨임을 그리고 첫 춤임을 잊지 않고 더 투명하게 열려 있고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두 분 원하시는 목표들 잘 이루시고 계속해서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